리치파카님은 그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습관 말고 거창하게 막 잘 되기 위해 하는 행동 말고 진짜 사소한데 야 이게 생각보다 내가 성과를 내는데 정말 도움되더라.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걷는 거. 걷기. 걷기, 산책. 오. 근데 이거를 이 부자의 언어 요 책에서 기가 막힌 문장으로 요 근거 저를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 걷기라는 습관이 정말 좋았는데 나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혹은 이 전에 현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문장을 한번 제가 읽으면 이거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 어떤 생각이 걸으면서 떠오른 게 아니라면 절대 그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문장도 좋았고 바로 또 옆에 로마 정치인 세네카가 한 말인데 야외에서 걸어야 한다. 그래야 공기를 쐬고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진다. 근데 저는 이 새로워진다. 요게 이제 제가 방금 이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걷기를 하다 보면 이전에 못했던 생각들이 불현듯 스쳐요. 그리고 걷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드라이브 할 때 차 타고 운전하면서 평소에 이 책상에서 혹은 노트북 앞에서는 들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걸으면서 드라이브 할 땐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일단은 그렇게 자연 속에서 특히 또 걸으면은 뭔가 그 뇌파도 이완되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도 잘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움직이던 존재니까 맞아요. 많이 움직여야지 뭐 생존에 필요한 방향으로 막 작동한다 그러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놨냐면은 사무실에 그 스탠딩 데스크에 놓고 네. 그 밑에 워킹 패드를 깔았어요. 걸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런닝머신 같은 거. 근데 그 속도가 그냥 시속 1km, 1.5km 해놓고 그럼 엄청 느리거든요. 한 요 정도 속도? 요 정도?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걷는데 훨씬 나아요. 그럼 걸으면서 일하세요? 네. 아니 물론 뭘 써야 될 때는 이제 잠깐 멈추고 오. 그리고 이제 뭐 타자를 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걸으면서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저 완전 강추템. 오. 제가 스레드에도 썼는데 뭐라 했냐면 제가 돈지랄 같은데 완전 만족한 소비. 여기에 스탠딩 데스크랑 그 워킹 패드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일하면은 진짜 괜찮은데 근데 사실 여기서 니체가 말한 거는 나가서 걸으라는 거죠. 그렇죠. 자연에서. 네, 그때는 런닝머신이 없으니까. 걷기. 근데 이 걷기도 말씀하신 대로 자연에서 걷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는 게 맞아요. 실제 제 브랜드 스친 아이디어들이 자연에서 나왔어요. 자연에서 걸을 때, 캠핑장에서 걸을 때 제가 판매하는 이런 뭐 제품들 중에서 제일 뭐 스테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독서 노트가 있는데 그 독서 노트를 어디서 생각했냐? 캠핑장에서 생각했고 제 책 부자들의 서재 그 제목 있잖아요. 그것도 캠핑장에서 떠올린 거예요. 여기 집에서 일할 때 혹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안 떠올랐어요. 몇 날 며칠을. 돈 벌려면 캠핑을 가야겠네. 그렇죠. 캠핑 가서 이렇게 뭐 자연에서 좀 뭐 걷기도 하고 그냥 바람도 쐬고 하다 보면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근데 그 이유가 평소에 우리가 회사를 가던 아니면 본인 사업을 하든 만나는 사람 만나고 정해진 장소 가고 출근 루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만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냥 환경도 다르고 눈에 보이는 뭐 간판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지다 보니까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낯선 길을 걸어라. 낯선 길을 걸어라. 낯선 길을 걸으면은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뇌가 그 팽팽팽팽 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랄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때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긴 해요. 그럼 길 찾느라 머리를 못 쓴다. 뭐 이렇게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자연에서 걷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북도크님께 도움이 됐던 사소한 습관은 뭐 있어요? 저는 감사하기. 이게 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389페이지 이게 9버전이거든요. 저는. 근데 페이지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네. 저는 389페이지에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루하루 승리해야만 한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웃어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써라.
흥미가 이끌리는 곳으로 가라. 내면의 지혜는 언제나 진실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 여기에 꽂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모두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거 해보셨죠? 셀로판지 안경. 네, 그 저희 어릴 때 그 단어장 있잖아요. 맞아요. 단어장에 빨간색 이거 해보셨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면은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여. 그리고 빨간색 글씨는 안 보여버리고요. 애당초 빨간색 글씨로 적힌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셀로판지를 눈에 끼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를 해야 감사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소한 행동이 저희가 주제잖아요. 감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침에 오늘 감사한 일을 하고 몇 개 써요. 한 5개, 6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이가 잘 일어나서 밥 잘 먹고 어린이집 간 거. 그리고 요새 날씨 좋으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고 출근할 수 있던 것.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점심에 제가 샐러드 시켜 먹거든요. 샐러드 배송해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올 거니까 그냥 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너무 사소한 거예요. 맞아요. 감사는 원래 그렇게 사소한 네. 거를 그렇죠. 네, 이 진짜 사소한 거를 근데 하면은 좀 뭐랄까. 근데 이거 할 때도 그냥 그거를 목록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쓰면은 1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걸 쓰면서 그래. 이렇게 감사한 게 많아. 감사할 거에 집중하자. 감사할 거에 집중하자. 셀프 세뇌거든요. 감사에 집중하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습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러면 아기를 보고 있어요. 둘이 보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첫째가 26개월 됐고 둘째가 2개월 됐거든요.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애들이 한번 난리 치면은 이제 둘이 만약에 동시에 난리 친다. 그럼 진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걸 혼자서 카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무슨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냐면 딱 퇴근했는데 6시 반 이때 들어갔는데 저녁 먹을 준비가 단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애 둘이 난리치면 그렇죠. 단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순간 머리에 스친 생각이 왜냐면 첫째는 어린이집 가거든요. 둘째는 신생아라서 대부분 많이 자긴 해요. 그러니까 순간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아니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거 안 돼 있지? 애기가 어린이집 갔다가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이 그래도 한 6, 7시간 되고 애가 중간에 둘째가 분명히 중간에 많이 잤을 텐데 좀 미리 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들었는데 잠깐 들었는데 정말 제가 잘했던 건 거기서 말을 안 한 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죠. 아니 좀 이렇게 했는데 딱 그냥 가만히 한 30분 정도 그 애 둘이 난리치고 있는 상황을 저도 들어가서 겪으니까 이건 못한다.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한 명만 난리쳐도 한 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감사하는 습관을 꽤 오래 하다가 안 하다가 그 경험을 딱 하고 잠깐만 내가 이거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와이프가 애 둘을 커버를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까지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감사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말을 뱉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나 이거 뱉었으면 3일간 말 못했다 와이프랑. 크게 혼나죠. 그래서 그때 감사해야겠다. 그때 마침 또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그날 저녁에 고마워.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올 수 있었어. 표현을 또 그건 입 밖으로 꺼냈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잘하셨네요. 원래 사람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건 말을 해야 되고 맞아요. 감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입을 닫아야 돼요. 조용히 하고 있어야죠. 아무튼 그래서 고마워. 우리 애기들 저희 와이프가 되게 긍정적이라 우리 애들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잘 크게 이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 내 딸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면 와이프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와이프도 사실 불평하려고 했으면 불평할 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좀 사실 제가 나가서 8시간 일한다고 쳐요. 제가 8시간 내내 빡 집중 모드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잠깐 스레드 할 때도 있고 잠깐 유튜브 할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알아보느라고 뭐 유튜브 본다고 중간에 가끔 8시간 중에 1시간 날릴 때도 있거든요. 그 와이프 입장에서도 그냥 좀 빨리 집중해가지고 그냥 좀 빨리 들어와서 네가 어린이집 하원도 시키고 뭐 이렇게
아니면 저녁은 좀 뭐 예를 들어 사오든가 아니면 미리 뭐 네가 와서 저녁을 준비하든가 내가 애 둘 보느라 힘든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데 그렇죠. 다행히 와이프도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랬으면 저도 아마 삐졌을 건데 아내분도 그 감사한 프레임을 쓰고 계시네요. 저희 와이프는 근데 원래 좀 많이 긍정적이라 그런 말을 참 잘해요. 아, 근데 육아 그 애 둘을 키우니까 그 애 둘의 힘을 느낀 게 그렇게 슈퍼 긍정인 사람이 애 둘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주댕이를 잘못 놀렸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와이프도 고마워 하니까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저는 오히려 그 불경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에 야이 스스로 반성. 좀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저는 감사. 음. 근데 그 감사라는 게 정말 사소한 거지만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의 안경을 쓰는 연습이다.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함을 계속 생각하는 거.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나아가면은 이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저도 감사일기를 저도 매일 쓰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뭐 명상, 감사일기, 확언 이 세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뭘 강력 추천해 하면 저도 감사일기. 감사함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행복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사한 프레임인 거고 반대는 이제 불만 프레임. 이것도 왜 안 돼 있어? 저것도 왜 안 돼 있어? 그런 프레임은 과감히 버리고 감사한 프레임 써야죠, 정말.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게 뭐 감사든 걷기든 뭐든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습관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습관, 좋은 습관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부자의 언어 말고. 아, 좋은 습관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 습관도 추천해주고 그 이유도 잘 설명해주는. 먼저 습관 책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책을 아작습. 아작습. 그걸 추천하시는 이유는? 거의 습관 책에 습관계 거의 바이블인 것 같아요. 습관 책 저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겠죠. 그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좋았어? 어떤 책이 가장 논리적이야?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1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습관을 이거 해 저거 해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습관을 만들려면 정체성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이 사실은 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도 굉장히 추천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게 진짜 사소해 보이잖아요. 아침에 감사 제목 몇 개 써라.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걸어라.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이 작은 습관들이 돈까지 연결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작은 습관들이 네. 돈까지 연결된다. 이게 돈 버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걷기 도움 됐잖아요. 그렇죠. 아이템을 발견해줬고 네. 책의 이름을 정해줬고 네. 그렇죠. 도움이 됐죠. 저도 감사가 뭐랄까 사실은 문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 어떤 도전도 못 해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문제니까. 근데 감사는 내가 이거 긍정적인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났지만 그래도 고객 한두 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계속할 원동력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작은 습관이 돈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에 습관들이 다양하잖아요. 북토크님만 해도 뭐 감사하는 습관, 걷는 습관, 다양한 습관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이것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내 몸값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값이라고 하면 꼭 내가 뭐 무슨 자격증이 있고 없고 이런 몸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내 몸값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북토크님이랑 어떤 협업을 하려고 해. 근데 애티튜드가 별로였어. 실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애티튜드가 별로였다거나 내가 뭔가 답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고마움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이랑은 좀 오래 할 수는 없겠는데. 저번에 보내주신 소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드셨죠? 네. 이건 홍보인데 장인어른이 소고기를 하시는데 한우 하시는데 진짜 개 맛있어요.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뭐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 내 몸값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몸값이 지금 얼마로 올랐다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내 몸값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일 잘 풀리는 걸로 이어지는 거지 않을까.
이거 정말 공감되는 게 이런 긍정적인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어떤 성공하신 분, 돈 많이 버시는 분 만나서 팟캐스트에서 여쭤봤거든요.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답변이 뭐였을 것 같아요? 습관이 있다? 그냥 사람이 괜찮아요였어요. 사람이 괜찮아요. 네. 그냥 사람이 괜찮대요. 잘 되는 사람들이 보통. 근데 그 사실 사람이 괜찮다라는 걸 만드는 것들이 방금 말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해 보이고 작은 습관일지라도 결국 그 습관들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나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요거 뭐예요 이거? 제 슬로건이에요. 오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 그래서 습관이 나를 만드는 지금 딱 그 말을 하셔서 이 말이 정말 팩트. 네, 팩트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나를 조각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쓰레기 안 넣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뭐 불순물 막 이런 거 안 넣을 건데 사실은 우리 삶에 반복하는 습관들이 이 불순물들이 겁나 많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제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이나 습관 하나하나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리치파카님은 주변 본인 말고 주변에 좀 잘 되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책에서 읽은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나 이런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 있나요? 먼저 시간 블로킹을 잘해요. 블로킹이라는 게 이 막는 거. 막는 거. 네. 그러니까 되게 잘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인성이 되게 바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인성이 되게 바른데도 거절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자기의 시간을 잘 침범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안 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 범위에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중요한 시간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블로킹을 좀 잘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되게 뭐 일단 예시로 제가 북토크님이 뭔가 이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좀 침범을 해요.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냐? 뭐 계획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할 줄 모르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다가 정작 자기 거 못하고. 근데 그분들은 본인 걸 잘 챙길 줄 알다 보니까 내 일이 우선적인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매너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되게 그거를 정말 나이스하게 잘 돌려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구로 표현을 한번 예시를 들어주세요. 문구로 표현을 하면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부탁이 이래서 안 됩니다. 혹은 저래서 싫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제가 지금 하면은 너무 도움될 것 같고 이게 같이 하기에 같이 하면 또 시너지까지 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받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저에게도 대표님에게서 너무 좋아서 같이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블로킹을 잘 하시더라고요.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네. 본인의 그런 딱 영역을 잘 지킬 줄 알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 거절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절은 사소하다기보다는 되게 센 거긴 한데 사소하다면 또 사소한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거절당해도 기분이 전혀 안 나빠요. 근데 사소하다기보단 이 거절은 중요성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워런 버핏이 그 말도 했잖아요. 99%의 노라고 말해야 된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1%에만 예스라고 말하고 99%는 노라고 말한다는데 그 노라고 말할 때 아니야 꺼져 이게 아니고 근데 그거 되게 좋네요. 저 또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맞아. 퓨처 레디 마인드였어요. 거기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단어를 쓰지 말래요. 그냥 그리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또 물론 그 영어랑 한국어의 어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바빠서 안 돼. 그러면 그거 제안 진짜 끝내주네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일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시간이 좀 안 되네요. 그러면 뭔가 물론 이 벗과 그러나 그리고 이건 좀 느낌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대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거절을 잘하는 거. 북토크님이 봤을 때는요. 제가 말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시간 블로킹을 좀 잘한다는 건데 북토크님도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면은 이건 이건 사실 사소하진 않은데 항상 뭐라 해야 될까요? 해결책에 집중을 해요. 아, 해결책. 그냥 사고 회로가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고 회로는 큰일 났다. 아이씨 어떡하지? 이 느낌이라면은 잘 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큰일 났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네, 좀 이런 느낌? 뭔가 큰일 났다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사실 질문을 바꾸는 거거든요. 질문을 바꾼다는 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그냥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그걸 받아서 우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왜 생겼을까? 다음번에 반복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해결책에 집중된 개선에 집중된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그냥 나오던데요? 진짜 잘 되시는 분들 몸에 밴 거죠. 그게. 네, 그냥 몸에 뱉더라고요. 그냥 뭔가 터졌어. 그럼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와씨 어떻게 왜 그러는 거야? 야 이게 아니라 와 그 잠깐 할 때도 있어. 잠깐 와 큰일 났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되게 사소한 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말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잘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부자의 언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부자의 언어 책만 소개하는 느낌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저는 이게 고마웠던 게 제가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었어요. 근데 북토크님이랑 우리가 리치 토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첫 책으로 제안 주신 게 부자의 언어잖아요. 몇 년 만에 읽었는데 또 새롭고 또 좋아요. 그래서 뭐 밑줄 친 부분이나 이제 접은 부분 뭐 이렇게 필기한 부분도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책을 제안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 부자의 언어의 핵심은 부를 일구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이걸 또 가꾸고 하는데 시간도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서 너무 급하지 않게 자기 개발하고 너무 급하지 않게 원하는 것 성공으로 나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꼭 그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좀 진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사냥이 아니고 농사다. 하나하나 키워야 된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사냥하듯이 잡아서 땅 하고 돈 받아. 그럼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농사를 해서 그 고객에게 계속 가치를 제공해 주면서 점점 그 다음 단계 구매까지 그게 나한테도 이득이 되지만 고객이 나한테 더 도움 돼 더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업에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서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 자체 컨셉이 이 저자가 자신을 정원사에 그렇죠. 비유해서 정원을 키우는 걸로 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사실 이거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고마워할 것 같아요. 되게. 광고도 안 받고 이렇게 밀북 해줘가지고. 출판사였나요? 밀북 네, 출판사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그 문장 너무 좋았어요.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이다. 네. 농사는 오래 걸리고 또 힘드니까요. 여러분 영상 보셨으면 이제부터 농사 지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